그런데 지금 비문학 쉽게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쉽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 좀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도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금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총평은 작년과 요건 잠깐 이야기드렸습니다. 원래 국어는요, 국어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상위권 의시한 수 등 서울대 등 때문에 점수 차이가 엄청 안 나는 거 아시죠? 하나만 틀려도 우르르무르집니다. 다 몰려있기 때문에 수학은 차이가 거의 안 난다 보시면 되고요. 국어에서 차이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어렵게 냈는데 2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평가원 분들 그 국어 어렵게 내가지고 나와서 모두 사과한 거 기억나세요? 방송에서? 예. 그때 평가 신문에 나왔는데 과거 평가 원장님께서 국어를 전공하신 서울대 국교과 교수님 출제도 하시고요. 평가원장님께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내가 본인이 시간 맞춰서 풀었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100점 만점. 아예 감이 안 오세요? 예, 그래도 80점 나왔겠지. 69점 나왔습니다. 더 황당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게 그거만 변정법이라는 지문이 옵니다. 변정법. 예, 처음으로 나왔어요. 수능에서. 나왔을 때 이 말했어요. 그 교수님이 내가 변정법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문학의 모든 지문은 교수님이 손으로 씁니다. 자, 어머님이 제 옆에 친구들한테 퀴즈를 내실 때 아는 거 내고 싶으세요? 속된 말로 엿먹이는 거 내고 싶을까요? 엿먹는 거 내고 싶죠. 함정 빠뜨리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쓸 때 친절하게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수수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문장이 짧아야 유지가 됩니다. 보시면 문장을요 굉장히 길게 씁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근거가 없는 것처럼 숨겨요. 숨긴 근거는 선택지에 살 깔아놔요. 또 선택지에 근거를 숨겨요. 본문에 살 깔아놔요. 그래서 문제 푸는 기술이 없으면 그걸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문 쭉 읽고 쭉 보면요 성적 안 올라갑니다. 지문 쭉 읽고 이해하는 애들은 정말 상위 0.몇 %입니다. 예, 작년에 제가 가르친 애 중에 그 한승가공학 조기 졸업한 애가 있었어요. 걔는 물어봤어요. 비문학 이해가 되냐 하니까 예, 이해가 잘 돼요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제가 쭉 하나 설명해달라서 제가 비문학 좀 읽어줬거든요. 잠깐 딴 생각한다고 제가 잠깐 놓쳤어요. 앞부분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물어봤어요. 알죠?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입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니? 하니까 이해됐대요. 그래서 내가 사회권을 가르치기 참 편하구나 생각했는데 알아서 이해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설명 좀 해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쉽게 앞으로 이번엔 그 2년 전에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난다고 말했죠. 그럼 제가 이때까지 수능을 쭉 보니까요. 그런 약속은 보통 2년 정도 지킵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것을 탐구 영역이나 영어나 이쪽으로 살 돌려요. 일단 눈 가리고 아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2년 정도 지나면 도저히 이 상태로 버티기 어렵죠. 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럼 다시 국어가 살 어렵습니다. 왜? 탐구 어렵다고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 볼 때 6월달 시험 애들이 어려울까요? 물어보길래 아마 작년 수능과 거의 똑같이 낼 것이다. 이번에 눈물겨운 노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비문학 지문이 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법 지문을 안 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경제와 법은요 그냥 내는 순간 어렵습니다.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일반 사회를 던진 겁니다. 예, 그리고 지문도 짧아졌고 심지어 또 애들이 문학에서 뭘 어려워하냐면 고전 시가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고전 시가가 6문제거든요. 복합제제가. 근데 6개를 5개로 줄이고 제일 쉬운 현대시를 3문제에서 4문제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집니다. 화법과 장문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고 그 다음에 문법조차도 세 번째 문제 정도만 약간 복잡하고 귀찮을 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문제 보면 그래서 중위권들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찬스가 왔어요. 예를 들면 중위권들은 왜 점수가 안 좋냐면 아는 게 적어서 점수가 국어에 대해서 아는 게 적어서 점수가 낮은 게 아니고요. 아예 글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시한 것 같아서. 근데 한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약간만 시켜주면 답은 다 나와요. 그래서 약간 쉬워지게 되면 밑에 애들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단들이 위로 다 몰리게 되죠. 그래서 상위권들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 상위권은 아마 지금 1등급이 한 92에서 화작이 96, 읍내가 한 92 되니까 읍내 화작의 차이 4점은 작년과 별 차이 없이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작 같은 경우는 하나만 틀려도 휘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떨어지고요. 예. 읍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쉬워질 리는 없겠지만 좀 불안합니다. 상위권에서.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작동이 안 되지. 잠깐만요. 자, 그럼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화작은 변함이 없다. 읍내도 아마 유지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EBS 연계가 좀 문제긴 합니다. EBS가 원래 간접 연계로 좀 많이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고전 시가는 거의 직접 연결을 했고 현대시는 원래 직접 연계합니다. 지문이 2개면 1개는 반드시 EBS 됩니다. 그래서 EBS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고전 시가와 현대시를 집중을 해서 이거 쌤 아까 뭐 지문을 알아도 틀린다면서요? 그잖아요. 왜 하냐? 시간을 줄여야 된다. 시간. 예. 고전문학 고전 시가 작품과 현대시 아는 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간이 훨씬 줍니다.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 뛰어난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은 이렇게 했어요. 비문학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하지만 이해는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는 잘하지만 굉장히 신중한 학생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공부했냐니까 문학을 최대한 빨리 풀기 바랍니다. 뭐 문학의 시간이 보통 30분쯤 걸리거든요. 30에서 35분. 이걸 그 학생은 20분에 끝냅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항상 불가능하고요. 저는 25분 정도에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가 시간을 다 적어놨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가 안 적혀서 설명이 좀 그런데, 요게 지금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맞다. 예, 요거 설명했고, 예. 잠깐. 그리고 이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를 잠깐 구분해드리면요. 넘어가기 전에. 교육청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세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국어는 어떤 선생님이 출제할까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과학쌤들 까죠. 아닙니다. 국어쌤이 그다 됩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국어쌤이 과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도 국문과지만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을 못해서 온 과가 국문과입니다. 잘 못합니다. 그거 잘하면 오히려 시 쓰고 문학하는데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상치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낼 때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지문을 잘라오겠죠. 잘라옵니다. 잘라서 다듬어서 그 지문을 딱 째려봐서 거기서 억지로 문제를 3개, 4개를 만듭니다. 보통 어머니께서 이제 문제는 쉽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에 왼쪽을 가득 채우면 1650자거든요. 이 1650자에서 억지로 문제를 만들면 3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 지문수를, 문제수를 늘리려면 지문을 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손으로 쓰는 거는 뭘까요? 문제 내용까지 고려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문제는 지문과 문제가 딱 맞습니다. 딱딱 떨어지고 지문이 흘러가는 순수와 깔려있는 문제와 선지 순서도 거의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 동시에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 되게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아서는 다 읽으면 앞에 그 까먹는 학생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달락 읽고 확인하고 한 달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가원은 정제되고 다 넘어진 문제다. 교육청과 같지 않다. 일반 사설은 더 갸우뚱.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시중에 풀 문제는 어디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을 어느 정도 푸냐면 완전 씹어 문제 7번, 8번. 제 조카가 서울대 어디 갔거든요. 내가 고3 때 물었어요. 너 아재가 기출문제 풀었는데 얼마큼 풀었어? 아재 기출문제는 거의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인가 7월달, 추석이네 추석. 9월달. 한 2, 3년치를 7번 봤답니다. 우리 7번요. 그리고 일반 학생이 7번 본 거와 의대 간 학생이 7번 본 거는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풀냐니까 자기가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내 나름대로 확실히 찾을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서 봤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공부가 못한 애들은요, 쪼르르 푸는데 뭡니까? 답이 기억이 다 나요. 뭐 지문이 다 알아 도움이 안 돼요. 아닙니다. 그 지문이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답인지 아닌지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럼 성도는 왜 필요하냐? 그런 걸 알려주는 셈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교수님 바쁘시잖아요. 그분 하나 뽑아서 한 달 동안 골방에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물 교수가 있자 합시다. 생물이 들어갔다 합시다. 수능에 평가원에 이분이 미생물 냈다 합시다. 근데 이분이 수능 들어갔어요. 그럼 이분한테 뭐랄까요? 미생물 내라 할까요? 딴 거 내라 할까요? 딴 거 내라고 부탁하겠죠. 왜? 예상을 다 하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은 미생물 낼까요? 생물 내줄까요? 생물 내주겠죠? 아닙니다. 미생물입니다. 황당하죠? 왜 그럴까요? 아마 교수님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반박당할까봐 미칩니다. 엄청 예민합니다. 그리고 생물은 평소에 지금 공부 안 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본인이 평소에 연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자신감 뿜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시고 과학 지문에서 미생물 나왔다 하면 미생물 쪽에 특히 지문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분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문은. 그건 이미 안 내라는 겁니다. 수능은 요렇게 낼 거야. 요 테두리 안에 낼 거야를 안 내는데 그 안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문제지만 풀어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출제 원리, 문제 낸 방식,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분위기구나. 그러면 수능에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분위기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적어놨습니다. 6월 달에 희곡인 극문학 나왔다. 그 9월은 수필이라고 그러죠. 출제는 문학과 비문학을 교수님 내고요. 화작과 음매하고 수필은 보통 학교 선생님이 많이 냈습니다. 지문도 다 손으로 쓰십니다. 솔루션 해드립니다. 해결방안. 이게 중요하죠. 언어와 매체 보십시오. 소요시가 12분 내. 12분. 의치한, 서영고. 특히 의치한은 10분입니다. 10분 만에 풀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푸는 데는 5분이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를 푸니까 엄청나게 연습했는데 만약에 내가 서영고까지는 안 된다 한다면 한 12분에 15분 되는 순간 뭐가 문제냐? 다른 걸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뭡니까? 할 수 없이 화작을 가는 거예요. 음매를 하게 되면 훨씬 4점이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화작은요? 음매가 훨씬 유리하죠. 그 음매는 1단계는 무조건 문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특히 요즘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보면 음질 자음동화 들어보셨죠? 그럼 자음동화만 물어보죠. 요즘 그렇게 안 보죠. 국어는 5단계가 있는데 문법은 아주 어문, 형태소, 이렇게 품사, 문장. 이걸 한 문제에 최소 2개나 3개를 아느냐를 물어봐요. 막 섞었어, 장르를.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개념 간의 연결을 못 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개념을 알면 뭐합니까? 그걸 머리에 있는 걸 계속 뭡니까? 뺐다가 넣었다가 계속해서 그 개념을 빨리 활용할 줄 알아야 시험 문제 풀 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뭐 묻는다. 어느 방향 딱딱딱 해서 딱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4점을 주는 거예요. 화작은 2주면 만점 받습니다. 2주. 그러니까 노력 안 했으니까 4점 깎이는 거예요. 쉽잖아요. 공부량이 적으니까. 자, 그 다음에 현대시는요,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반드시 하나가 납니다. 나머지 하나는 BEBS. 물론 100%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현재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 있는 현대시를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오겠지. 나올 만한 것만 한다. 꽝. 다 하세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현대시는 싹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있죠. 이게 어렵다고 난리죠. 이거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옛날 글자잖아요. 근데 옛날 글자를 고등학교 때 우리 관동불고 국민영같이 15세기 아닙니다. 15세기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게 아니고 순경원비가 안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근대 17, 18세기 글자를 가지고 현대말로 추론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몇 가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연습, 그리고 필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전에. 그걸 딱 기억을 해가지고 풀면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은 내용은 쉽습니다. 쉬운데 그냥 빨리 못 읽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꾸 걸리게 되면 비문학을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현대소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현대소설 좀 어려웠죠. 소설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가 약간 좀 현학적이에요. 근데
그런 작품이 몇 개 있습니다. 어머니 알 수 있는 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같이 내면 심리를 주로 이렇게 하는 구보 씨가 그런 소설, 아니면 1900한 애매한 거죠. 연도 1910년이나 20년 되는 그 염상석 또는 최만식, 딱 요 시기의 말투나 어휘가 굉장히 낮습니다. 피곤하고요. 그래서 그쪽을 굉장히 연습을 합니다. 왜? 최근 거는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예, 특히 6.25 전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눈에 관장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그런 겁니까? 좀 어려운 소설을 읽는 중요하고, 또 하나 소설 지문이 길게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실 때 1회, 2회, 3회, 4회가 10회까지 있는데 갑자기 5회부터 딱 봤다. 그러면 내용을 전혀 감을 못 잡으시죠? 당연한 겁니까? 그때 계속 빨리 보면 더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뭐야? 천천히 보면서 등장인물 생각하면서 안 까먹게 집중을 해야 따라갈 수 있죠. 상위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정말 1등급 반 애들은 집중력도 좋고 정말 잘하는 겁니다. 실수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게 밀리게 돼서 결국 시간 안에 못 풀게 됩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 두 번째 하나 보시면, 이 파트는 지문이 길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만 사실은 소설은 원래 스킵이 가능하죠. 원래 소설은 원래 스킵하면서 읽는 게 소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앞을 잘 봐야 되고요. 또 소설은 중간에 중략이 나옵니다. 잘라서. 그러면 중략까지 읽고 답을 줄이고 나머지 읽고 답을 선택하고, 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에 경우의 수가 나왔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경우의 수가 해보니까 몇 개냐 물어보면 저 같은 건 수학 못하니까 저는 경우의 수를 다 해볼 것 같아요. 네, 해가지고 한 20분 걸리면 1252개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게 답을 맞춘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이게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보다 1초씩만 오버하면 45초가 날아가죠. 10초씩 오버하면요 7분이 날아갑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5초씩만, 그럼 7분이면요 지문 하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 이하는 지문 하나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마다 시간을 계속 1초씩 아껴줘야 됩니다. 이게. 자꾸 세이빙을 시키면서 가서 나중에 뭔가 어려울 때 그 세이빙된 걸 풀어내서 가는, 굉장히 이렇게 능동적인 걸 해야 되는데 성질도 안 좋은 애들은 그냥 막 풉니다. 풀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지문이 3개 남았어. 끝난 겁니다. 그거 못 풉니다. 그럼 이제 이래죠. 하나 버려야 되죠. 버리고 해야 되는데 애들 못 버립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새 지문을 다 풉니다. 그래서 거의 다 틀립니다. 진짜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문학입니다. 이게 최대 소요 시간 31분 이내다. 문학과 음매에서 시간을 줄이는 여부에 따라서 비문학 시간 여유가 하는 거, 여유입니다. 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EBS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연계가 되긴 됐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소도로 쓴다니까요. 쓸 때 왜 쓸까요? EBS에 있는 단어를 넣어주겠죠. 용어를. 제재도 넣어주고. 하지만 그때서 그 지문하고 똑같지가 않죠. 만약에 점수가 진짜 오르시면요, 방법이 그냥 EBS 지문 똑같이 내거나 EBS 문제 똑같이 내야 점수가 나와요. 그게 진짜 똑같은 겁니다. 약간만 바꿔도 지문 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EBS는요 좋은 문제집으로, 예, 문제를 푸는 연습으로 활용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거는 기출입니다. 기출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는 상태로 점수를 올린다?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미 기출에서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수능 봐서 올리겠다? 벌써 말이 안 됩니다. 기출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완전히 해결돼요. 특히 어떤 거 내가 찜찜하고 잘 안 된 것만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래 저는 수학을 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수학을 못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었어요. 수학을 했던. 저는 수학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애들은 공부의 질보다는 양을 따지거든요. 하루에 7시간 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하루에 많이 했다를 따지게 해야 되니까 공부가 너무 안 되고 힘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놈이 수학 문제를 풀면 모르는 거 풀까요? 아는 거 풀까요? 아는 거 풉니다. 아는 거. 경험했잖아요. 예. 뜨끔하시죠? 아는 거 풉니다. 그래가지고 아싸 기분 좋게. 그래서 오늘 15페이지 나갔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 사실 모르는 걸 풀어야 되거든요. 단 한 문제라도 뭡니까? 그걸 2시간, 3시간 걸려서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냥
시간의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예. 어떤 몰입도나 집중도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나 연습장 뭐 많이 썼다, 뭐 볼펜 달아서 볼펜심 벌써 뭐 50몇 개 달았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양보다. 그다음에 인문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번에 약간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도 비문화가 아무리 쉽게 내도 하나는 좀 어렵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다음 어렵지 않고 철학입니다. 인신론 쪽이라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래는 인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애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어려웠다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제와 법은 만약에 넣으면 진짜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제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아마 고1 때 경제 공부를 좀 소홀히 했거나 아마 제대로 공부를 학교에서도 경제를 많이 안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나오는 환율 있죠. 특히 요즘은 환율로 전 세계가 전쟁이 벌어졌죠. 내기가 너무 좋아. 이게 빨리 나와야 된다. 환율이 올랐다? 그럼 뭐야? 수출이 잘 된다? 그럼 통화량이 많아진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진다? 그럼 그 결과 뭐예요? 물가는 올라간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어떻게 가요? 시중에 돈이 적어지죠? 예. 적어지면 수요가 적어지죠? 예. 적어지면 물가는 뭐냐? 좀 안정됩니다. 물가가 떨어진다 말한 건 이상합니다. 왜? 물가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 있어야 경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경제집은 손 못 댑니다. 거의 못 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문제가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게 정말 다양하고 올해 9월에도 제발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법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법은 하나 몇 개만 하면 돼요. 채권, 채무,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쪽에만 좀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 계속. 계약도 권리 의무죠. 자, 계약자도 뭐야? 갑도 권리 의무, 을도 권리 의무. 이 권리 의무의 관계, 채권, 채무 관계 집중적으로 하시면 법지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이과가 굉장히 유리하고 특히 과학은요. 하지만 문과도 사실은 풀 수 있고 요즘 같은 수준 낸다면 올해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이렇게 6월처럼 저는 낼 거라 보는데 낸다면 인문학생, 문과학생도 나자학생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언어와 매체,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비문학에 푸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특정 장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왜 공부할까요? 비문학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학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 자, 기출문제 학습. 이건 이제 전체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를 정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기출문제대로 나와요. 특히 국어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완전 분석이 돼요. 예를 들면 1번이 답이면 답의 모든 근거는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고 되찾다 보면 교수가 이런 식으로 숨기는구나. 정답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애들은 자꾸 새로운 문제 풀어서 점수를 얻고 싶어 하지만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출을 확실하게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 자꾸 풀다 보면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오래 강의하다 보면요. 이과 애들이 제한테 지금까지 연락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연락 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 오냐, 낮은 등급의 국어를 가지다가 올라간 애들만 연락 옵니다. 원래 1등급은 연락 안 와요. 왜? 원래 본인이 1등급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연락 오는 애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애가 여기 단대부고 나왔던 그 경희대 의대 가는데요. 얘가 국어가 4등급이었어요. 4등급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6월달에 4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장 그만둬! 이렇게 난리 났죠. 야, 그럼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엄마를 설득했대요. 어떻게 했냐니까, 엄마, 점수는 6등급인데 제가 전보다 보는 눈이 바뀌었어. 이대로 가면 나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설득을 해서 9월에는 2등급에서 수능에는 1등급을 찍었습니다. 의대를 해서 못 갔습니다. 수학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수학이 또 안 나왔습니다. 국어는 한번 오르면 안 떨어집니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수학이 또 떨어집니다. 삼수는 합니다. 이제 수학이 자신의 트라우마가 된 거죠. 이 친구는 되게 능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기 전날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오늘 잠 안 될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화를 확 냈어요. 너 시험 봐야 되는데 왜 잠을 안 자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가장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
내가 몇 점 받는 걸 알고 싶어요. 그래, 얘 워낙 능동적이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봐라. 얘는 신중하고 능동적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시험 봤는데 수학이 1등급 나왔습니다. 스스로 예, 그 트라우마를 깬 겁니다. 대단하죠? 멋진 애입니다. 진짜 멋진 애. 국어가 2등급 났어요. 제가 이 말 했습니다. 역시 선생님, 국어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머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다 일을 찍고 경기도 의대를 갔습니다. 지금 연락 왔거든요. 의사 생활 이제 하면, 의사는 아니고 이제 4학년 끝나고 그래서 왔는데, 이 마지막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법학대학원 준비 중이래요. 왜냐 하니까 변호사들 중에서 의사 지식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가 몇 명 되겠냐. 자기는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된 걸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여기 안 갈 거예요. 왜 하니까 아무래도 법대는 서울대 아니면 고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가서 최종 합격증 받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래야 사회사무소예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목표를 계속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점수가 낮은 애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쉽게 오른다는 거, 그리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쉬우면 상위권들이 다른 과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틀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로 너무 오랫동안 설명한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은 되셨나 보겠습니다. 그 내부에 잘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거니까 꼭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